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한 주의 한 책 시간입니다. 3월호를 건너뛰고 4월호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라가는 영상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묵묵히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독서 생활에 이번 달에 구상하실 독서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 주에 한 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봄은 작년보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벚꽃 개화 시기도 2주나 앞당겨졌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나들이 다니시기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한 책 4월호는 이 따뜻한 날씨와 어울리는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산책입니다. 저는 걷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특히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이 걷기 좋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가장 유명한 수원 화성부터 시작해서 수원 화성을 쭉 따라오다 보면 굉장히 운치 있는 호수가 있는 방아수류정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아수류정에 요즘 피크닉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까미를 데리고 종종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요즘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줄비에 있는 행리단길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수원 토박이 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광교호수공원이라던가 또 광교산이라던가 정말 걷기 좋은 곳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산책길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책으로 한 주에 한 책 4월호를 꾸려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 권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별로 큐레이션 할 때는 일단은 키워드를 잡아놓고 그 키워드를 보고서 생각나는 책들을 마구잡이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그런데 은근히 이 산책, 걷기와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정말 한 주에 한 책을 고르는데 굉장히 고심이 컸는데요. 주제가 산책인 만큼 너무 무겁지 않은 책들로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책은 오한기 작가님의 산책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묘한 작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산책을 할 때 처음에는 뭐 음악도 들리고 풍경도 구경하고 이렇게 산책길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만의 몽상에 빠지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자주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소설적으로 너무 잘 풀어낸 작품이 바로 이 산책하기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책하기 좋은 날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작가님이 코로나 시국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서울 이곳저곳을 산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거 소설인데 왜 작가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주인공이 오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초반에 주인공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글을 쓰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영화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이 오한기 작가님과 굉장히 친하기로 유명한 정지돈 작가님이 여기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한기 작가님과 정지돈 작가님이 나눠 쓸 만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작가님이 산책하시는 그런 지역들도 정말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인 풍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현실적인 것과 대조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되면서부터인데요.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뜬금없이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러니까 작가님의 입장에서 서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우리가 산책길에서 빠진 몽상처럼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에게 이 산책이라는 것은 조금 사치일 수도 있잖아요. 바쁘다 바쁜 사회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도 어렵고 또 산책할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목적이 분명한 일, 생산적인 일을 하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니컬한 태도가 이 책의 주인공에게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산책에도 목적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빗속에서 장시간을 걸은 뒤 허무함을 느꼈던 게 떠올랐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다. 목적이 없다면 힘들여 걸을 게 아니라 구글맵 따위로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획안에서 컨트롤 엔터를 쳐서 다음 장으로 커서를 옮긴 뒤 떠오르는 생각을 타이핑했다. 인정한다. 내 나이 37.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 언제부턴가 나는 변해버렸다. 빈털터리로 보낸 세월의 영향 탓이다. 어쩌면 산책에 대한 생각 역시 변했을지도 모른다. 칼로리 소모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예전처럼 목적 없이 걷고 있으면 조바심이 난다. 변했다고 반성하고 번뇌하고 한탄하는 건 의미 없는 시간이다. 이러면서 산책의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들으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밝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사회풍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사실적이라서 우리의 마음을 좀 콕콕 찌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산책을 통해서 이런 힘든 현실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책으로는 이 오한기 작가님의 산책하기 좋은 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우수경 작가님의 산책의 언어입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어떤 것을 명명하면서 인식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감상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은 우리의 산책길을 조금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이라서 두 번째 추천책으로 이 산책의 언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로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키워드에 맞춰서 작가님의 추억이나 아니면 간단한 지식 같은 그런 것들이 잘 녹여진 에세이가 한 편 수록되어 있고요. 그 옆이 또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그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수집해서 사전 형식으로 그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책길에서 푸르름을 봤을 때 굉장히 푸르다. 아니면 이 꽃이 굉장히 예쁘다. 요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도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하고 좀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산책하실 때 갖고 나가셔서 벤치에 잠깐 앉아서 내 눈 앞에 직접 보이는 걸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이 눈이 겨울철에 내리는 눈이 아니라 봄에 이제 나무들을 보면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새순이 돋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 책의 눈 파트를 읽어보니까 그 경험이 너무나도 기분 좋은 거예요. 눈은 다 계획이 있다. 이들이 순식간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비밀은 눈에 있다. 눈은 나무의 가지에 매달려 있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가능성이다. 그 안에 잎과 꽃이 잠자고 있다. 잎눈은 잠에서 깨어나 줄기와 잎을 만들고
꽃눈은 꽃을 피워낸다. 섞인 눈은 꽃과 잎이 함께 있다 터져나온다. 이른 봄 누구보다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지난해에 이 눈을 만들었다. 늦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초록의 힘을 빌려 부지런히 꽃을 빚었다. 꽃은 눈 속에서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자랐다. 커가는 몸을 작은 눈 안에 우겨놓고 봄을 기다렸다. 봄바람이 가지를 슬쩍 흔들고 지나가는 봄이면 눈은 잠에서 깨어난다. 웅크렸던 몸을 조심스럽게 부르르 털며 온몸을 활짝 편다. 동부 간선도로를 타고 출근할 때면 응봉산이 노랗게 물든 걸 보고 봄인 걸 알았다. 바싹하게 말랐던 바위가 꽃에 파묻힌 것을 보고서야 게으른 두 눈은 그제야 봄을 보았다. 한순간 봄이 왔다 생각했다.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봄을 준비해온 눈의 계획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이 4월이니까 봄과 관련된 파트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봄 파트에는 이렇게 이제 언젠가는 꼭 찾아오고야마는 봄의 이름과 봄 풍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전 형식으로 봄과 관련된 단어들이 풀이되어 있는데요. 경칩,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따위가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기. 고구, 뭔지 아시나요? 봄비가 내려서 온갖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시기. 그것 말고도 꽃샘, 꽃샘 바람, 꽃샘 잎샘, 눈석임, 따지기, 봄가리, 봄기운, 봄꽃, 봄꿈. 봄꿈이 봄날에 나른해져 깜빡 잠든 사이에 꾸는 꿈이라고 해요. 뭔가 굉장히 귀여운 단어도 있네요. 이렇게 봄과 관련된 단어들이 또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다녔던 산책길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산책과 관련된 두 번째 책으로 우수경 작가님의 산책의 언어를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베스트 한 권을 뽑아서 추천드리는 한 주픽 도서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추천드릴 한 주픽 도서는 바로 델리아 오원스의 가재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오프라인 서점에 가더라도 소설 매대 상단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책이기도 했고, 또 이 넷플릭스에서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인기도에 비해서 제가 조금 늦게 읽은 편이기는 한데 오랜만에 굉장히 흡입력 있고 진득하게 쭉 읽어 나갈 만한 소설을 만나서 이번 달 한 주픽 도서로 이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제 소설 취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편보다는 조금 호흡이 긴 장편 소설을 좋아하고요. 또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성장 소설을 좋아하고 또 너무 재미 위주보다는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저의 취향을 모두 다 만족시킨 작품이 바로 이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늪지 소녀라고 불리는 카야라는 소녀의 일대기인데요. 이 카야 집안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이자 가정폭력범인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가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집에 카야와 아버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의 카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험한 늪지 속에 카야만 남겨졌다 해도 무방한데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카야가 학교에 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서 이 카야는 문명과 떨어진 채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로 더욱더 굳건히 다짐을 합니다. 일단 자연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카야는 새벽마다 홍합을 잡아서 전핑이라는 흑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이 홍합을 팔면서 생활을 연연해 가는데요.
사실은 이 점핑도 카야가 혼자 남겨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후하게 쳐주는 경향도 있었고요. 또 카야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생필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제공해 주는, 어떻게 보면 카야의 부모님의 역할을 해 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점핑 부부와 더불어서 카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카야 오빠의 친구였던 테이트라는 인물입니다. 이 테이트는 카야에게 바로 글을 알려주는 선생님이었어요. 분명히 카야가 자연 속에서 잘 살아가긴 하지만 뭔가 이 글을 알고 난 뒤로부터 조금 더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글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는, 그래서 굳이 또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글이라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늑대 소녀처럼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성장 소설적인 부분도 재미있지만 추리 소설적인 면모도 같이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두 가지 시점에서 전개가 돼요. 첫 번째 시점은 카야가 어렸을 적부터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의 그런 성장 스토리를 담았고, 또 하나의 시점은 카야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점점 맞물리게 되면서 어떤 용의자의 윤곽이 나오고 그 용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 가리게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책을 한 번 피면 정말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몰입력이 굉장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스인데요. 바로 자연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소설을 읽어갔는데, 작가님이 원래는 생물학자셔서 이런 생물학적인 논픽션을 쭉 써오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책을 많이 발간을 하셨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셔서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낸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쓰신 첫 번째 소설이 바로 이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쓴 글인 만큼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을 갖고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영상화가 됐을 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까지 제가 찾아봤는데,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노마드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영상미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작품은 표면적인 스토리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자연에서 커간 어떤 소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데요. 카야의 곁에서 항상 부모님 역할을 해 줬었던 점핑 부부, 그리고 카야에게 자연을 야생이 아닌 배움의 장소로 일깨워 준 테이트, 그리고 이제 카야가 성인이 됐을 때 끝까지 카야를 믿고 지켜줬던 변호사까지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런 휴먼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달 한 주픽 도서로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요 근래 신간들 중에서 제가 좋았던 책을 추천드리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 책은 3월호를 계획했을 때 픽해 놨던 책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신간들을 읽어도 이 책만큼의 임팩트가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주변 분들한테 선물해 주고 싶은 책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김지수 기자님의 인터뷰집 위대한 대화입니다. 일단은 이 책에 등장하는 인터뷰의 리스트를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이어령,
파스칼 브리크네르, 찰스 핸디, 강금실, 밀라논나, 베르튼 하인리히, 다니엘 핑크, 폴 블룸, 수전 케인, 도리스 메르틴, 아만다 리폴리, 말콤 그레드웰, 사와다 도모히로, 사이먼 시넥, 켈리 하딩, 이름 트라우트 타르, 미나가와 아키라, 이민진. 이 모든 분들의 명성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이 베스트셀러 안에서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유명한 분들의 지혜가 한 권에 담긴 책이 바로 이 위대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인터뷰를 진행하신 김지수 작가님도 굉장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의 이력을 조금 말씀드리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전선의 인터뷰어, 질문하고 경청하고 기록하며 28년째 기자의 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진행한 인터뷰 시리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는 국내외 석학들의 지혜가 모이는 최적의 인문학 플랫폼으로 명성을 얻으며 누적 조회수 2,300만을 돌파하였다.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도 바로 이 김지수 작가님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기자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로 이슬아 작가님과 손기령 교수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기자님의 인터뷰집인 인터스텔라 그 섹션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먼저 이 18명의 현인들, 특히 지금 이 시대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18명의 현인들이 모였을 때에는 분명히 자기 주장이 강한 글로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분명히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작품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들었던 이런 감정을 기자님이 서문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제가 빌려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며 출간된 이번 인터뷰집 위대한 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웅장한 다양성이다. 18인의 지혜자들은 출신지와 성별, 나이와 분야는 다르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마치 오래된 민요를 선창하고 후창하듯 코러스 내러티브를 만들어갔다. 예컨대 우주의 육체성을 법의 언어로 성찰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나 스스로의 육체를 타인에게 기증할 공공재로 대하여 사는 밀라논나는 그 삶의 무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순환의 생기로 통한다. 말콤 글래드웰이 나는 누구인가 대신 나는 누구에게 노출되어 왔는가 라는 질문으로 타인의 유익을 증명해낼 때 독일의 심리 전문가 이름 트라우스타르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친구라고 가르친다. 일과 재능과 사회의 관계는 사와다 도모히로, 미나가와 아키라, 이민진의 언어에서 독특한 하모니를 이룬다. 모든 중심엔 언어가 있다. 지식은 알고 지혜는 이해하지만 언어는 이동한다. 나에게서 세계로, 오늘의 나에서 내일의 나로. 이 책에서 여러분이 만날 지혜자들 또한 자기 언어의 동력으로 세상을 잇는 위대한 대화자들이다. 타인의 좋은 언어가 나의 심장을 꽂힐 때 일어나는 미묘한 스파크를 여러분도 느끼면 좋겠다. 새로운 생명, 새 언어가 탄생하는 그 순간의 간질거림을. 포장지에서 쌓인 따끈한 언어를 언박싱해서 만질 때 즉각적인 그 기쁨을. 무한히 연결되고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재발견되는 언어들을 당신도 곧 찾아서 누리게 되기를. 그러니까 분명히 다양한 관점의 목소리지만 그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이 책을 다 덮고 났을 때에는 나 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일이 너무 기대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점은 이런 말을 하기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기자님의 성향이 저와 너무 비슷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인터뷰라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인터뷰어의 어떤 질문이나 리딩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성향의 기자님이 진행했던 인터뷰여서 그런지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또 꼭꼭꼭 집어 주시고, 또 그 인터뷰이의 답변을 해석하는 작가님의 글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18인의 현인이 아니라 19인의 현인의 글이다 할 정도로 이 책에 담긴 모든 글, 그러니까 인터뷰이를 소개하는 글, 질문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느꼈던 작가님의 사색까지 모든 글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의 리스트를 보시면 자신의 책을 한 권 이상 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떤 홍보성이 강한 인터뷰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처음 질문의 방향은 그 책과 어울리는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지만 절대 그 책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지도 않고요. 또 그것에 대한 작가님의 그런 생각까지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유혹당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읽게 된 그런 책들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 책의 인터뷰 중에서 후회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날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한 책 4월호 산책과 관련된 책, 산책하기 좋은 날, 산책의 언어와 한 주 픽 도서, 가제가 노래하는 곳, 신간 추천 도서, 위대한 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달에 푹 빠져 있었던 아이템을 소개하는 한 주의 기타 등등 시간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말할 때마다 살짝 민망한데요. 여튼 이번에는 마실거리와 먹을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가지고 온 아이템은 바로 유자 하이볼과 킹칩스입니다. 먼저 이 유자 하이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품명은 쿠시마사 원모어 유자 소다이고요. 용량은 500ml, 알코올 도수 8.5도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소주에서 맥주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맥주만큼 못지않게 이 하이볼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편의점에서 하이볼이 많이 나와서 제가 정말 많은 하이볼을 마셔봤는데 이 유자 하이볼이 정말 독보적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유자 하이볼이라는 이름답게 유자 향이 강력하게 나는 술이고요. 왜 강력하게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유자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싸구려 유자청을 써서 막 설탕 많이 섞인 그런 유자청을 써서 그 향만 유자 향이 나는 그런 유자차가 있고, 집에서 만든 진짜 유자청처럼 싱싱한 유자가 듬뿍듬뿍 담긴 그런 유자청으로 만든 유자차의 향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 싸구려 유자차는 조금 단맛만 강하고 그런 향만 살짝 나는 거에 비해서 이런 진득한 유자차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은데 약간의 그 유자의 씁쓸함도 있고 그러면서도 유자의 향이 팡팡 터지는 그 느낌 아시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자 하이볼입니다. 저는 이 하이볼을 편의점이 아니라 원래 이제 편의점에 입고되기 전에 바틀샵에 먼저 풀렸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바틀샵 사장님이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고 한 번만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게 한 캔에 7,500원이었거든요.
거의 맥주랑 다를 바가 없는데 7,500원이나 하니까 딱 이제 2캔만 사 가지고 먼저 마셔보게 됐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자주 먹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니까 많이 사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GS25C에 풀린 거예요. GS25C에 지금 2캔에 9,900원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캔에 4,950원인 거죠. 맥주보다는 비쌀지 몰라도 정말 어떠한 맥주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하이볼이고요. 또 이 하이볼을 개발하신 분이 일부러 조금 도수를 높게 잡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토닉워터나 이런 탄산수를 조금 더 섞어서 드시면 되고, 이런 진한 하이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또 이 맛이 진해서 그런지 얼음을 살짝 섞어도 굉장히 그 향을 잃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일단 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인스타 업로드용, 그리고 피크닉 가서 한 잔 하시기 굉장히 좋은 술입니다. 요게 분홍색은 그냥 일반 하이볼이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자 하이볼이거든요. 유자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덜 단 하이볼을 먹고 싶다, 약간 그 위스키 향이 섞인 하이볼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 분홍 색깔로 사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유자 향이 듬뿍듬뿍 담긴 유자 하이볼입니다. 근데 저는 요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이 김칩스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너덜너덜한 이유가 일단은 다 먹었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잘 보관해 놨는데 저희 까미가 이렇게 뜯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좀 꾸깃꾸깃한 상태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김칩스를 CU 편의점에서 찾게 됐는데, 발견했는데 어느 문구에 끌렸냐면 이 김치전 가장자리의 바삭함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치전 가장자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삭거리기도 하고 그 김치의 그 짭조름하고 새콤한 향도 나면서 또 약간 기름에 좀 쩔어있는 그 가장자리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해서 신기해서 사보기도 했고요. 특히 또 이게 밀가루가 아니고 쌀가루로 만든 과자예요. 그래서 다른 과자에 비해서 칼로리도 좀 낮은 편이고 당류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총 내용량이 40g인데 210칼로리고요. 탄수화물 8%, 그러니까 25g, 당류 5g, 지방 12g. 굉장히 건강한 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게 2,500원이었나 3,500원이었나 그랬는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자막에 남겨놓겠습니다. 내가 정말 바삭한 과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약간 김치향 나는 음식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책과 아이템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한 주에 한 책 콘텐츠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만큼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더해져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독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업로드 주기가 계속 들쑥날쑥하고 있죠. 제 채널명이 한 주의 책 이야기인 만큼 한 주에 한 편씩은 꼭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 주기를 일정한 업로드 주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